어머니 방은 소품실로 바꿔도 되죠? 며느리가 카메라를 들고 제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손에 쥔 운전장갑을 내려다봤죠. 남편이 10년 전 제 손에 꼭 쥐어주던 그 장갑. 여보, 은퇴하면 남해 77번 도로 달리자. 고. 웃음이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아니라 웃음이 나왔어요. 소품실이라. 제가 중얼거렸죠. 28년 동안 시내버스를 몰았던 제 손. 후진 한 방에 딱 맞추던 이 손이 떨리더군요. 새벽 5시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손녀들 걱정에 멸치 국물을 우리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거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챌린지는 방 하나 비우기예요. 베이지 톤으로만 채울 거랍니다. 며느리 미나의 밝은 목소리. 삼각대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입으세요. 베이지색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컬러 통일이요. 협조 부탁드려요. 저는 앞치마를 받으며 제 방 서랍을 떠올렸어요. 그 안에 남편의 해안도로 지도가 있었죠. 10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약속. 현관 신발장에 꽂힌 팸플릿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버 공유하우스 어르신의 품격 있는 노후. 그리고 며느리가 제 방 앞에 섰죠. 카메라를 든 채로. 소품실로 바꿔도 되죠? 어차피 물건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너무 세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죠. 하지만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28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저는 서울 시내버스 142번 노선의 운전기사였어요. 새벽 첫 차부터 저녁 막차까지 핸들을 잡으면 저는 달라졌습니다. 오 여사님, 후진 한 방에 딱 맞추시네요. 차고지 선배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죠. 러시아워 때는 난폭 차량도 많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승객 한 분 한 분을 안전하게 모시는 게 제 자부심이었어요. 여사님, 오늘도 안전운행 감사합니다. 내리시는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셨죠. 그럴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은퇴 3년 전 남해 바닷가에서 찍은 거예요. 여보, 우리 은퇴하면 이 77번 해안도로 쭉 달려보자. 창문 열고 바람 맞으면서 남편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웃었죠. 하지만 남편은 은퇴 2년 전에 떠났습니다. 지병이 악화됐고 저는 병원과 차고지를 오갔어요. 약속은 서랍 속에 남았습니다. 지도와 운전장갑만 남은 채로 은퇴 후 아들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녀들이 좋았어요. 할머니, 오늘 급식 뭐였게요? 초등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행복했죠. 하지만 며느리 미나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아침 6시 이전엔 부엌 사용 자제해 주세요. 촬영 조명이 예민해서요. 설거지는 이 수세미로만 해주세요. 브랜드 협찬 제품이거든요. 발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라이브 중인데 잡음이 들어가요. 제 동선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식단도, 옷차림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모든 게 미나의 콘텐츠 일정에 맞춰졌죠. 아들 한결이는 야근이 잦았습니다. 집에 오면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드물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요즘 프로젝트가 힘들어서. 아들의 사과는 늘 짧았습니다. 어깨가 아프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빨래를 넣는데 팔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병원에 갔습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네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간단한 관절경 수술이니 걱정 마세요. 보호자분과 같이 오세요. 수술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며느리에게 말했더니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라이브 커머스가 잡혀서요. 중요한 건데 못 봐줘요라는 문자가 왔죠. 수술실 앞 보호자 대기 공간.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사람들. 제 옆 의자는 비어 있었어요. 보호자분은요? 간호사님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혼자였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퇴원하는 날, 차고지 후배 송대리가 잠깐 들렀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차 대절해 드릴게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차에 타기 전 송대리가 말했습니다. 아, 여사님. 마을버스 운전자리 났다던데요? 통영 쪽에요.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제 귀에 꽂혔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끝자락이 바다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통영. 남편과 가보려던 그 바닷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촬영 중이었죠. 제 방문 앞에 붙은 종이가 보였습니다. 촬영 중 마이너스 노크 금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미나가 카메라 앞에서 제 옷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어머니 세대의 전형적인 옷장이죠. 버릴 게 태반이에요. 라이브 화면에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미나야. 제가 불렀습니다. 미나가 깜짝 놀라 돌아봤죠.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잠깐만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라도. 촬영 그만해.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어머니, 가족 채널인데 협조 좀 해주세요. 다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미나가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남편의 운전장갑이 미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빈티지 플리마켓 태그가 붙어 있었죠. 이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파는 게 아니야. 아들 한결이가 방 밖에 서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미나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나 진짜 한계야. 다음 달엔 어머니를 실버 공유하우스로 모실 거야.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애들 방이랑 제 스튜디오 공간 꾸려야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방해하시거든. 어쩔 수 없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버 공유하우스. 현관 신발장에 꽂혀있던 그 팸플릿. 저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팸플릿을 꺼내 펼쳐봤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의 해안도로, 지도와 운전장갑.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것들. 지도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보였어요. 정미야, 이 길 꼭 달려보자. 우리 둘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닦아냈죠. 이제 결정할 때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남편의 지도, 운전장갑, 통장과 도장을 챙겼죠. 조용히 차고지 후배 송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대리님, 통영 그 마을버스 자리 아직 있나요? 통영에 사는 옛 동료 경자에게도 연락했어요. 경자야, 나 남쪽으로 갈래. 정미야, 무슨 일이야? 이야기는 나중에. 거기 빈 포장마차 자리 있다고 했지? 경자가 웃었습니다. 있지. 시장 앞 공터에 딱 좋은 자리 있어. 중고 미니버스도 알아봐 줄게.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은퇴금 일부와 적금을 해지했어요. 28년 동안 모은 돈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선물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시세 얼마나 될까요? 귀금속 상점 주인이 말했죠. 요즘 금값이 좋아서 1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충분했습니다. 중고 미니버스 계약금과 포장마차 보증금, 그리고 당분간 생활비. 마침 며느리 가족은 아이들 영어 캠프로 제주도에 2주간 가기로 했어요. 공항 가는 날 아침, 저는 식탁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나 먼저 약속하던 길 다녀올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을 다 담았죠.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통영행 표를 끊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28년 동안 달렸던 그 도시. 이제는 제가 떠나는 길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였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통영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경자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정미야. 경자야, 고마워. 우리는 포옹했죠. 여기야, 저기. 경자가 가리킨 곳은 재래시장 입구 공터였습니다. 낡은 포장마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주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접었대. 월 30만 원에 쓸 수 있어. 좋아. 중고 미니버스도 봤습니다. 15인승. 주행거리 20만 킬로. 엔진은 멀쩡해요. 외관만 좀 낡았죠. 중고차 딜러가 말했어요. 저는 시운전을 했습니다. 핸들을 잡는 순간 몸이 기억하더군요. 28년의 감각이 살아났어요. 후진을 했습니다. 한 번에 딱. 오, 실력 좋으신데요? 딜러가 놀랐습니다. 28년 했거든요. 저는 웃었죠. 계약했습니다. 미니버스와 포장마차. 이제 시작이었어요.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정미정류장. 제 이름을 내건 첫 가게였죠. 메뉴는 3가지. 멸치국수, 손칼국수, 유부주머니.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경자가 도왔어요. 이 동네는 새벽 5시부터 장이 서. 어부들이랑 등산객들 노려. 알았어. 첫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멸치를 우렸어요. 국물 냄새가 공터에 퍼졌죠. 첫 손님은 어부였습니다. 아줌마, 국수 하나요. 네, 금방 드릴게요. 뜨끈한 국수를 내놓았습니다. 어부가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집 국수네. 맛있는데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둘째 날 손님이 늘었어요. 셋째 날 등산객들이 줄을 섰죠. 여사님, 저 미니버스 후진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맞추세요? 시장 상인이 물었습니다. 28년 했거든요, 운전. 헐, 대단하신데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정미정류장 여사님, 버스 기사 출신이래. 마을버스 기사들이 찾아왔어요. 여사님, 동료 한 분 모셔도 돼요? 그럼요. 버스 그늘 아래서 떠돌이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말랐고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이리 와. 국수 국물을 그릇에 부어줬죠. 강아지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바람이라고 부를게. 강아지는 그날부터 제 곁에 있었어요. 송대리가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여사님, 대박이네요. 손님 진짜 많아요. 고마워, 대리. 경자도 주말마다 도와줬어요. 정미야, 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여. 응, 나도 그래. 밤에는 미니버스 안에서 잤습니다. 좁았지만 편했어요. 창문으로 별이 보였죠. 남편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해안도로 77번. 이제 곧 달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미정류장은 시장의 명소가 됐어요. 어느 날 경자가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미야, 이거 내 며느리 맞지? 화면에는 미나의 채널이 떠 있었어요. 댓글란이 난리였죠.
시어머니 물건 무단 촬영했다며 가족 동의 없이 라이브 한 거 실화냐. 이거 완전 인권 침해 아니야. 영상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수술 받던 날 미나가 올린 시어머니 방 비우기 라이브. 누군가 캡처해서 커뮤니티에 올렸고 순식간에 퍼졌어요. 노인학대 아니냐는 댓글이 수천 개. 협찬 브랜드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3주 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돌아보니 아들 한결이와 며느리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야위어 있었어요. 미나의 손에는 카메라가 아니라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어머니 라이브 영상. 제가 내렸어요. 사과문도 올렸고요. 미나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협찬 다 끊기고 저희 집도 빼야 해요. 한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회사도 관뒀어. 뭐? 제가 회사 돈을 횡령했대요. 한결이의 목소리가 떨렸죠. 아니에요. 안 했어요. 근데 증거가. 누가 저를. 그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앉았어요, 일단. 국수를 말았습니다. 2그릇. 먹어. 그리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미나가 먹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계속해. 채널이 잘 되니까. 제가 사람을 물건처럼 봤어요. 미나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도, 한결 오빠도, 애들도 다 콘텐츠로만 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제 친정엄마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모셔야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렇게 혼나본 게 처음이에요. 한결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목이 메었죠. 엄마가 수술 받던 날도, 미나가 어머니 방 촬영할 때도 전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알아. 저는 국수를 더 말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 엄마. 근데 말이야.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 알긴 해? 미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과하러 온 거야? 도움 받으러 온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둘 다요. 미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솔직하네. 저는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저희 정말 막막해요. 한결이가 말했습니다. 집도 나가야 하고, 애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제가 취업도 해야 하는데, 횡령 혐의 때문에. 누가 널 모함한 거야? 아마 팀장님이요. 제가 프로젝트 성과를 가져간 적이 있어서. 저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밀어내면 쉬웠습니다. 니들이 나한테 그랬잖아 하면 끝이죠. 하지만 손녀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아이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같이 살진 않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한결이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대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 있어. 3가지. 말씀하세요. 미나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첫째,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 내 돈 빌려주긴 하겠지만 반드시 갚아. 네. 둘째, 한결아. 아들을 봤습니다. 통영 수산물 물류센터 알아? 거기 지게차 자격증 과정 있어. 내가 연결해 줄 테니 거기서 시작해. 횡령 혐의는 증거 찾아서 풀어야지. 엄마. 고맙습니다. 셋째, 미나.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카메라 완전히 내려놔. 당분간은
동네 반찬가게 주인 아줌마가 사람 구한대. 거기서 일 배워. 손으로 하는 일. 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조건. 저는 두 사람을 다시 봤죠. 내 삶에 개입 금지. 내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간섭하지 마. 대신 나도 너희 삶에 간섭 안 해. 경계 확실히 하자. 알겠습니다. 한결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울지 마.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제대로 시작하는 거지. 미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사 비용 300만 원 무이자로 빌려줄게. 월 10만 원씩 갚아. 3년이면 되겠네. 제가 말했죠. 한결이 자격증 비용이랑 당분간 생활비는 내가 보탤게. 대신 1년 안에 자립해. 어떻게 갚아야? 이래서 갚으면 돼. 저는 웃었습니다. 너희 점잖아. 할 수 있어. 미나가 카메라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카메라를 꺼내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이거 당분간 안 쓸게요. 어머니 말씀대로 손으로 일하는 거 배울게요. 그래.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카메라 없이, 연출 없이. 한결이는 회사 일을 설명했고 미나는 채널이 망한 과정을 털어놨어요.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엄마. 한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너희가 내 가족이니까. 저는 간단히 대답했죠. 근데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주는 건 아니야. 선은 있어. 네. 그리고 손녀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애들은 죄가 없잖아. 미나가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 없이. 고맙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됐어. 이제 가봐. 애들 데리러 가야지. 둘이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미나가 돌아봤어요. 어머니, 한 달에 한 번. 애들 데리고 와도 될까요? 어머니 국수 먹으러요. 그래. 오너라. 문이 닫혔습니다. 경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정미야, 넌 너무 착해. 착한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저 사람들도 배워야 하잖아. 인생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미 정류장은 자리를 잡았어요. 매주 수요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실버 공유하우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국수데이. 그 팸플릿을 보고 연락했죠. 저희 어르신들께 국수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매주 오세요.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맛있어라. 여사님, 이거 집 국수네요. 그분들의 웃음이 좋았어요. 미나는 그날이면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카메라 없이 그냥 설거지를 도왔죠. 어머니, 물 채워드릴까요? 응, 고마워. 한결이는 물류센터 정규직이 됐어요. 주말이면 손녀들과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국수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저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루는 가족과 함께, 하루는 손님 없이 혼자. 그 균형이 중요했어요. 어느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미니버스에 올랐어요. 바람이 조수석에 앉았죠. 바람아, 우리 약속한 데 가자. 해안도로 77번 초입. 남편의 운전장갑을 꼈습니다. 낡았지만 손에 딱 맞았어요. 지도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보였죠. 정미야, 이 길 꼭 달려보자. 여보, 이제 달려. 혼잣말을 했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창문을 열었죠.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엑셀을 밟았어요. 해안도로가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남은 길은 내가 정한다.
지도 여백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한 줄 더. 약속 지켰어. 이제 내 길 간다. 미니버스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람과 함께 제 속도로